안녕하세요. 항상 1% 부족한 듯 정치 이야기를 신랄하게 전해드리는 정치다파입니다. 자, 오늘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결혼 파탄나게 생겼다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 시장 급락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가 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미국 LA의 기본소득 실현과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치 이야기가 다소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치타파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이달 들어 하루 평균 240척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6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급증은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LL 인근 중국 불법 조업선들이 한국의 수산 자원을 싹쓸이해 가면서 서해 어민들의 어획량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쌍끌이 저인망 어선도 상당수라 어족 자원 고갈과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이처럼 서해 어촌계의 타격뿐만 아니라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중국 측은 사실상 배째라, 아시죠? 배째라는 식. 골치 아픕니다. 배째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배째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에도 일단 형식적으로는 수긍하면서 불법 조업선은 우리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배들이라며 나름 열심히 단속하겠지만 물새 틈 없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는 식입니다. 아니, 사형도 지들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이런 거 하나 못 잡는다고 주접을 떱니다. 이에 더해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적방하장식 요구도 있기도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21일 중국이 전 세계에 걸친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을 통해 해양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담보하고 해양 이익을 지키겠다는 정책으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적반하장격 영해 침범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는 영해 침범은 주권 침해, 무관용 강경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중국 어선들의 대한민국 영해 침범과 불법 조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정 조치 수역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도 아닌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우리의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 어선의 영해 침범 시엔 필히 납포하고 불법 조업이 확인되면 선박을 못수토록 하며 만일 단속 중인 해경이나 군에 무력 저항을 할 경우 무관용 강경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법 조업 외국 어선 수백 척을 침몰시키는 강경 정책을 통해 불법 조업을 90% 이상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치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과거 중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을 때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급감하는 선례를 볼 때 중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최근에 공격적 불법 조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불법 조업에 무관용 강경 대응할 것임을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자국 어선들의 횡포를 방치하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국내 주요 암호화폐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마이너스 수익 인증 게시글과 신세 한탄이 줄을 잇고 있다 합니다. 자, 비트코인 자체 암호화폐를 투자하면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거래, 잠도 못 자요. 골병 듭니다. 23일 비트코인은 5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 큰 폭등이 계속적으로 있었죠.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인데. 국내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5,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인지 뭔가가 있어서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중국인들이 중국 거 비트코인을 우리나라에서 팔아서 그걸 환전해서 중국에 다시 송금해서 그 차익을 가져가는 수법을 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5%, 지난 일주일보다 28% 하락한 수치로 거래가 되고 있고 다른 주요 암호화폐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한 암호화폐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결혼을 앞둔 투자자가 이번 급락으로 결혼이 파탄나게 생겼다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투자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7%로 총 1억 1395만 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메디블록, 도지코인, 리플 등 변동성이 높은 알트코인, 즉 비트코인이 아닌 암호화폐에 주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투자자는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이 주신 돈하고 몇 년 동안 모은 돈 전부 다 물려서 진짜 미치겠다며 여기서 안 오르면 진짜 결혼이고 뭐고 파탄나고 끝장이다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대출을 비롯해 친구 및 친척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를 이어왔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투자자들도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대 마이너스 수익을 인증하며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결혼 자금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자체가 참 웃기는 소리인 거는 같은데요. 암호화폐는 가치 없는 도박입니다. 무형의 자산이죠.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 도박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가 라는 말들이 많은데 옆에서 귀간지럽게 돈 번다고 귀간지럽게 말하는데 누가 안 할까요? 저 같아도 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문제는 앞으로도 큰 사회 문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투자의 기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이 선양되어 보답이 있는 법, 모험 없는 곳에 이익 없다는 말처럼 기본 철칙을 인지하고 본인이 거저먹으려는 돈 피해도 본인이 지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보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문제가 정부 탓, 규제 탓 말하지만 자, 세상에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같은 문제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에 맡겨라? 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 국가 부도납니다. 현실에 좀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암호화폐 폭락은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 조사에 나선다는 소문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본이득세라고 있습니다. 미국 세금에 그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쐐기를 박았다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세금 우려가 가중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동한 게 이 암호화폐 폭락의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LA에서 유의미한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박수 3번. 자,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 로봇과 인공지능 등으로 일자리는 부족하고 소득 불평등은 가속화되어 먹고 사는 문제가 사회 문제로 예견되는 상황이라는 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께서도 기본소득이라는 어젠다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가 빈곤층에게 매달 $1,000, 자,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매달 11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라 발표를 하였습니다. 21일 LA타임즈는 지난 20일 에릭 가세티 LA시장 발언을 이용해 2022년 한 해 동안 LA가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실험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예산으로 총 2,400만 달러가 배정될 계획이며 이 돈으로 1년 동안 LA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2,000 가구에 월 $1,000를 지급할 계획이고 시장실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해진 의무는 전혀 없다며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와 한부모 가정가구 그리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우선 지급 대상이라 하는데요.
가세티 시장은 지난해 6월 이웃 도시 시장들과 함께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의 모임을 결성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보육과 음식 제공, 더 많은 고등학교 졸업자 배출과 의료 혜택 제공 등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세티 시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 삶에, 시민의 삶을 개선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생각,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 점점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농민 개인에게 1인당 월 5만원, 연 60만원 지급 계획인 농민 기본소득이 하반기부터 일부 시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단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액의 50%씩 부담 예정이어서 사업 참여 시군 농민에게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를 했으나 재원 마련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왔는데요. 도가 일부 시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재원 분담은 시군과 5대5로 하는 등 실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10개월 만에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농민 한 명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경기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재명표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타파였습니다. 구독!